SVB 사태 이후에 시장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뭐 미국도 그랬고 유럽 쪽에서도 그랬고 이걸 어떻게든 진화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공포심을 덜어냈고 공포심을 덜어내게 되면 이런 일이 또 뭐 터져도 또 다 길이 있구나 이러면서 시장이 자신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2차전 쪽에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특히 좀 그랬죠, 그죠? 근데 그동안 뭐 워낙에 들어간 돈들이 많았고 오랫동안 2차전지의 투자자들의 수급이 쏠린 상태에서 또 새로운 테마를 찾아보자라는 입장인 건데 그 유력 후보로 바이오, 로봇, 우주 이런 쪽을 꼽고 있거든요. 뭐 AI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고 그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준비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특히 요즘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 몇 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 010-8838-7999번으로 종목 신청한다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전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나와 있는데 오늘 뭐 진짜 덥네요 날씨가. 이제 거의 겨울이 뭐 끝나간 것 같은데 시장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시장 얘기하고요. 그리고 종목 같이 10가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SVB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2007년도 8년도에 정말 시장이 망했던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SVB 사태나 뭐 이어서 뭐 시그니처 뱅크나 뭐 무서운 건 사실이죠, 그죠? 근데 올해 이제 은행 파산 규모가 한 3,19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근데 2008년에가 뭐 한 3천억 후반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그때 아주 뭐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때와 정말 엇비슷할 정도로 이 망한 파산 자금 규모가 엄청 큰 건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다가 뭐 줄줄이 망하면서 금융 위기를 또 만들어내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때와는 다르게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뭐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금융 위기라는 게 그래요. 부채가 막 늘어납니다. 이제 돈 빌린 게 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려놓고는 갚지를 못하는 부실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못 갚게 되면서 이게 터지고 그럼 이게 터지다가 금융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도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실 채권이라는 게 계속 터지면 결국은 그 은행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SVB의 대출 속도를 보면 예금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사실 뭐 전혀 급격한 증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진한 선이 이제 디파짓이에요. 이제 예금이죠, 예금. 예금이 이렇게 20년 이후로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그 당시에 론이 늘어난 걸 보면 론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요 속도랑 비교를 했을 때 예금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대출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너무 많은 대출이 부실에 져서 은행권, 금융권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과잉 대출이 부실 대출되면서 터지는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의 금융 위기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망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프라이스가 떨어졌다라는 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금융권이 망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앞으로 만약에 더 올라서 이 미국채의 가격이 은행이나 뭐 금융권이 갖고 있는 미국채의 가격이 그들의 자산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실은 더 많은 곳들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연준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3월 FOMC에서는 뭐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있는데 25bp를 올릴 가능성이 물론 크죠. 크고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요번 일을 계기로 금융권이 좀 무너진 것들을 계기로 해서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걸 더 올렸다가 대체 이게 더 떨어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면 뭐 이번에 SVB가 무너졌고 뭐 시그니처 뱅크가 무너졌고 어쩌고 하지만 또 다른 금융권이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도 사람인데 이걸 더 올리면 여기저기 망하겠다, 망할 수 있다, 망할 것이다라는 사인을 이미 받았는데 여기다가 금리를 또 아이 모르겠고 난 더 올릴 거야 미안 뭐 이럴 리가 있냐라는 거죠. 게다가 요 표를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GDP에서 CP 금리를 뺀 겁니다. 요게 이제 파란색 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DP라는 건 성장이잖아요. 성장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의 이율, 비용을 뺀 게 거의 이게 0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0에 가깝다라는 건 내가 성장하는 것과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럼 내가 성장을 해도 마이너스인 거죠, 사실. 체감적으로. 그럼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에도 보면 이런 음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어두운 부분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경기가 침체됐던 시기들인데 그때마다 파란색 선은 0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죠? 항상 0 아래에 있을 때 이 침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침체니까 0 아래에 있는 건지 0 아래니까 침체가 되는 건지 어쨌든간 그러면 지금 0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서 GDP에서 CP 금리를 뺀 게 요게 만약에 0보다 작아지는 꼴이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하는 걸 좀 앞당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얘기를 할 건데 SVB 사태 이후에 시장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뭐 미국도 그랬고 그 이후에 뭐 유럽 쪽에도 그렇고 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진화하려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작게 만들어서 넘어가려는 노력들을 다들 하고 있고 그걸 하면서 이제 공포심들이 좀 덜어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포심이 이런 상황에서 덜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 이거 이런 일이 터져도 또 다 길이 있구나 이러면서 시장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이제 종료를 하든 뭐 이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종료의 시기가 어쨌든 앞당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잘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뭐 유럽의 이제 뭐 CRMA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충격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워낙에 사실 이 2차 전지 쪽에는 기존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오랫동안 정말 2차 전지가 이 시장을 겨우 받아줬고 겨우 이끌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급은 엄청나게 쏠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테마를 찾아보자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 유력 후보로 보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 로봇, 우주라고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안 좋았던 데서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쪽을 몇 가지 새롭게 꼽으면서 삼성증권에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종목 교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이디어 역시 올해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쪽입니다. 기업은 삼성전기, 클리오,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새로 들어왔죠. 삼성전기는 뭐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 MLCC도 살아난다라는 측면인 거고 클리오는 이제 역시 뭐 리오프닝 국면이니까 색조 화장품 기업이 부각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교 이벤트 시작되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뭐 요새 뭐 반도체가 이제 막 겨우 다시 살아나는 느낌인데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캐펙스를 가장 공격적으로 감산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이 올해 2분기에 바닥을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모바일 수요도 최근에 이제 회복될 거란 얘기 있고 또 디램의 재고도 고점을 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회복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올해는 쓰는 돈을 많이 줄여서 이 고통을 많이 이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잘 했고 그리고 이때까지 고생했던 걸 업황에 돌면서 회복할 때가 됐다라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봤고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이제 바이오 로봇 우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테마를 찾아감에 있어서 바이오가 좀 특이하긴 하죠, 그죠? 요즘 뭐 로봇 우주는 많이 얘기 나왔던 건데 바이오까지 껴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로보티즈 이렇게 세 종목인데 요게 세 개가 전부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헬스케어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요새 거의 관심이 많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코스닥 150에서 사실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엄청 높아요. 이게 2018년 이럴 때 막 40% 넘었죠. 20년 넘자마자 20년 좀 중반 이후에는 막 45%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에서의 반도체 느낌이 강하거든요. 뭐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바이오가 안 좋으면 코스닥이 갈 수 없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제 2차 전지가 빛이 나면서 사실 뭐 바이오 없어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됐지만 전체 시총에서 거의 절반이 바이오였는데 이게 지금 25%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게 25%가 된 거예요. 45%가 된 게. 그러니까 진짜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봐도 한 35% 선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25%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바이오가 그렇다면 정말 끝장이 났거나 아니면 회복될 거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에서 뽑혔고 둘째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58.9%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쪽이 이제 뭐 아시아에서도 좀 있고 그죠? 인도 이런 데 있고 그죠? 근데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이런 데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이니까 이제 우주로 엮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 이제 로봇이 남았죠. 로봇은 로보티즈가 뽑혔습니다. 일단 뭐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좀 이제 감소하는 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하죠, 그죠? 저 때만 해도 막 한 반에 한 막 50명 넘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 20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 월급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더 줘야죠. 근데 그러면 로봇이 아무래도 핫해지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거기다 여기 보면 정부가 로봇 관련해서 규제를 이제 막 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핵심 분야로 꼽힌단 말이에요.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뭐 공원, 승강기 등 운행 범위를 확장하는 거를 추진한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게 돌아다니면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걸 풀어주려는 추세라는 걸 보면 이것도 꽤 유행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 하면서 이 로봇 중에서도 로보티즈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에서는 삼성전기, 클리오, 두산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이렇게 4개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로봇 우주 여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로보티즈, 인텔리안 테크 했으니까 7개 했죠, 그죠? 나머지 3개는 여전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서는 이제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 새로 들어온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동박이죠, 동박. 근데 작년에 이 동박 업체들이 약세를 좀 보였던 이유가 유럽의 GDP인데 이게 GDP가 이 회색 막대입니다.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전력 가격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값은 오르고 GDP는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동박 업체들이 약세였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작년에 GDP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전기값도 말도 안 되게 올랐고. 근데 올해 2023년 돼서 2분기에 전력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유럽의 성장률도 바닥을 통과를 하면서 올해 동박업체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꼽아서 새로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업황 턴어라운드 첫 번째는 삼성전기, 클리오,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바이오 로봇 우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로보티즈,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전기차에는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10가지가 뽑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주말인데 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매주 요거는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어떤 쪽으로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볼 거고요. 오늘 10가지 중에서 한 5개가 신규 종목이었어요. 그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로보티즈, 인텔리안테크,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5개가 다 신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요일 재밌게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월요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